안녕하세요. 외국인을 사로잡는 한국 음식점의 성공 전략에 대해 말씀드릴 오미요리연구소 대표 김민선입니다. 오늘 강의는 강사 소개, 학습 목표, 한국의 외식 트렌드와 외국인 손님 맞이의 필요성,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한국의 음식점, 그리고 우리 매장에 적용하기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에서 한국의 식재료를 소개하고 요리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 혹은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이해하고 미식 관광 콘텐츠들을 만든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는 한국의 외식 트렌드와 외국인 손님 맞이의 필요성,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한국의 음식점, 우리 매장에 적용하기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의 외식 트렌드는 어떤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저는 한국의 외식과 식품 시장의 트렌드를 소개하는 두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책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외식 트렌드입니다. 다양한 맛집들이 어떠한 흐름에 따라 변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키워드로 한국의 외식 시장을 분석한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 2025 푸드 트렌드라는 책으로 농식품 산업 관련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장을 분석해 놓았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문정훈 교수님의 강의를 볼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음식이 해외에서 인기가 많다는 소식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음식이 소비되는 양으로 보면 거리상으로 가까운 아시아 지역, 그리고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 인구가 많은 중국 순으로 한국 음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10년간 외국인 관광객들을 만나오면서 특히 코로나가 끝나고 만난 외국인들이 알고 있는 한국 음식의 깊이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코로나 때 이동이 어려워져 집에서 미디어로 접하게 된 K-팝, 한국 드라마, 그 외의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들이 한국 음식을 해외에서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K-팝 스타 중 해외에서도 유명한 BTS, 그들이 먹는 음식은 전 세계 해외 팬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BTS는 좋아하는 한국 음식을 모아 BTS 레시피북을 만들기도 했어요. 몇 년 전 BTS 정국이 트위터에 올렸던 들기름 막국수의 레시피를 따라하는 해외 팬들이 많았었는데요. 레시피에 들어있던 들기름과 참소스는 외국인들도 이제는 잘 알고 구입하는 식재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엑소의 디오는 국밥, NCT 재민은 스팸 마요 볼을 좋아하며 해외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들의 음식을 기억하고 한국에 왔을 때 먹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등 다양한 OTT 채널을 통해 유명해진 한국의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 음식도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기사의 한 부분이 있어 가져왔는데요. 미국 기자가 본 한국 드라마에 꼭 등장하는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음식 이야기 부분입니다. 댄 캐첨 기자는 우선 공복 상태에서 한국 드라마를 봐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국 문화에서 음식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드라마에서도 스타들만큼이나 이 음식을 매력적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거의 매 장면마다 김치와 속풀이 해장국이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드라마에서는 특히나 술을 많이 마시기도 하지만 해장국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 한국의 해장 문화가 해외에서는 재미있게 보이는지 해장국도 한국에 오면 꼭 먹고 가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꼭 드라마가 아니라도 해외에서 인기 있는 한식 관련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에서 인기가 있는 한식 컨텐츠들을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장시장을 뜨거운 인기에 올려놓은 스트리트푸드 아시아에 나온 광장시장 칼국수 사장님. 영어로는 나이프컷 누들이라고 해서 아직도 광장시장에 가면 이곳 칼국수집은 사장님의 칼국수를 먹고 사장님과 함께 사진을 찍기 위해 줄 서 있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가서 느끼는 점은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손님을 대하는 이 사장님의 호스피탈리티, 적객 서비스가 입소문을 타고 다시 재방문하게 되는 요소가 됩니다. 그 외에도 제가 좋아하는 김치의 나라, 반찬의 나라 시리즈, 그리고 작년에 큰 인기를 가져왔던 흑백 요리사 등의 컨텐츠를 보며 해외에서 보게 될 우리 음식의 미적 요소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한식 컨텐츠들을 보고 방문하는 한국. 그러한 외국인들이 기대하는 한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한식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젠 글로벌 한식 트렌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챗 GPT 등의 AI를 사용하여 한식 트렌드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하게 볼 부분으로는 헬시푸드로서의 한식, 한식이 건강식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 한식의 고급화, 이번에 흑백 요리사의 인기로 파인다이닝, 가격대가 높은 레스토랑의 셰프들의 식당들이 주목받았습니다. 해외에서도 한식 파인다이닝이 인정받을 만큼 한식은 고급 음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한식이 인기를 끌면서 한국의 식재료가 많이 수출되고 해외의 식품 기업들도 한국의 재료를 사용하여 다양한 제품 개발이 이루어지는 등 한국 재료의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강식으로 한식이 인정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혹시 사찰 음식 드셔보셨나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비건 음식인 사찰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셰프의 테이블에 나왔던 백양사 정관스님 이후로 사찰 요리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백양사는 전라남도 장성에 있는 곳으로 서울에서 가려면 KTX 정읍역에 내려서 버스를 타는 등 노력을 해야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방문하기 쉽지 않은 곳에 있지만 몇 달을 기다려야 갈 수 있을 정도로 백양사의 템플스테이는 대기가 길다고 합니다. 위치상 단점이 있는 곳이라면 그 단점을 극복할 만한 장점이 있다면 외국인들은 기꺼이 시간과 돈을 들여 찾아갑니다. 사찰 요리를 배우기 위해 백양사를 찾는 외국인들처럼요. 지금까지 다양한 방향으로 한식의 트렌드를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2년 한국관광공사의 외래 관광객 조사에 따르면 음식과 미식 관광이 1위였습니다. K-팝, 미디어의 영향으로 코로나 이전에 비해 더욱 진지하게 한식을 즐기는 여행 트렌드가 생겨났습니다. 한식을 깊이 있게 맛보고 싶어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추억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트렌드 중 관심 있게 보셔야 할 부분 중 하나가 채식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혹은 환경을 위해서 다양한 이유로 채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서울시에서 선정하는 테이스트 오브 서울에서는 서울 채식 50선을 선정하여 채식 레스토랑이나 채식 선택이 가능한 식당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쉐린 가이드에서는 지속 가능성의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식당들을 그린스타라는 이름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어떠한 식당을 많이 찾을까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현지인 식당을 좋아합니다. 외국인들에게만 인기 있는 식당들보다는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이 참고하는 곳은 블루리본, 테이스트 오브 서울, 미쉐린 가이드, 서울 미래유산, 백년가게,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등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저는 주로 서울 미래유산의 식당들을 추천하면서 오래된 노포 식당들이 가진 이야기를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선호하는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중에서도 재미있는 것은 국밥입니다. 2023년 뉴욕 타임즈는 뉴욕 최고의 요리 8종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한식 레스토랑 옥동식의 돼지국밥이 선정되며 국밥이 미국 소비자들의 입맛에도 잘 맞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꼭 먹고 가야 할 음식 중 하나로 국밥이 꼽히면서 홍대의 국밥집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서울 명동 교자의 칼국수. 국수 같은 누들 메뉴는 전국 어디에서나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메뉴입니다. 특히 외국인이 많은 명동에서 미쉐린 가이드에 등재되기도 하였고 특색 있는 마늘 듬뿍 들어간 매운 김치를 함께 내는 명동 교자는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명동에 들르며 꼭 먹고 가는 메뉴 중 하나입니다. 명동 교자는 메뉴가 단순하여 외국인 응대가 매우 간편합니다. 선불로 결제가 이루어지며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오는 만큼 다국어로 안내가 쓰여 있습니다. 꼭 다양한 언어로 적어 놓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특정 국가의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라면 해당 국가의 언어로 설명을 해놓으면 서비스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부산에도 미쉐린 가이드가 생기면서 부산의 미식 자원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산 해운대 암소갈비집은 한국인도 외국인도 즐겨 찾는 부산의 명소 중 한 곳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꼭 먹고 가는 메뉴 중 하나가 K-바베큐, 갈비입니다.
어느 지역에나 맛집이 있을 정도로 많은 갈비와 삼겹살 식당이 있는데요. 저는 외국인들이 방문한다고 하면 구워주는 식당을 많이 추천합니다. 어느 정도 구워야 할지 모르는 외국인들을 위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되는 식당들이 외국인들이 방문하기에 조금 더 편안함을 느낄 것으로 보입니다. BC카드의 한국에서 해외 결제 건수를 분석해 보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의외로 즐겨 먹는 음식은 간장게장입니다. 드라마에서 많이 등장하며 간장게장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 이후로 입소문을 타고 간장게장은 꼭 먹고 가야 할 음식이 되었습니다. 광장시장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반찬 가게에 들러 포장을 해서 다시 자기 나라로 가져가는 메뉴이기도 합니다. 양념치킨은 부동의 1위, 국밥과 순두부가 새롭게 순위에 등장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매장, 우리 점포를 외국인에게 잘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이 되실 텐데요. 메뉴도 맛있고 이미 한국인들에게도 인기가 있다면 외국인들이 우리 점포를 쉽게 찾아올 수 있는지, 정보가 정확한지, SNS에 노출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권 외국인들은 구글 지도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구글에서 우리 점포의 정보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리뷰는 어떠한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인스타그램 등 관리하는 SNS 계정이 있으시다면 해당 메뉴가 시각적으로 어떻게 노출되고 있는지 보시고 부족하다면 개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 사진으로는 저희 쿠킹 스튜디오 구글 맵을 올려놓았는데요. 외국인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저희는 구글 맵의 사진과 정보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손님이 오시면 떨리시나요? 언어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먼저 통역 앱을 들고 대화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고 미리 팝하고 같은 통역 앱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언어적 불편함을 해소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을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저희 어머니는 영어를 전혀 못하시지만 외국인 응대를 정말 잘하시는데요. 얼굴 표정과 손짓, 몸짓만으로도 친절함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무료 통역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기술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외국어 메뉴판이 있다면 좋겠지만 없으면 우리 메뉴에 사진을 정리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중에는 다양한 종교, 알레르기로 못 먹는 음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슬람교도인 무슬림들은 할랄푸드라는 인증된 음식을 먹습니다. 돼지고기와 술을 안 먹는다고 보시면 좋으며 할랄 인증받은 닭고기와 소고기를 먹습니다. 우리 음식에는 술을 사용하여 잡내를 제거하는 경우가 많으니 무슬림 손님이 방문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유럽의 외국인들 중에는 글루텐 프리를 요청하는 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밀가루가 주가 되는 음식을 피하는지 혹은 조금의 밀가루도 먹으면 안 되는지 확인한 다음 음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한국의 시판용 간장, 고추장에는 약간의 밀가루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까다롭게 시기를 조절하는 경우에는 본인들이 번역을 하여 준비를 하고 갖고 다닙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음식을 제공하는 분들이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민감한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식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많은 반찬을 제공하는 문화 때문에 2인 이상의 손님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1인 식사의 경우 거절당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고는 하는데요. 한 명도 식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꾸어 혼자 여행하는 외국인들도 즐겁게 식사하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외국에서는 노키즈 존이 없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노키즈 존이 있다는 소문에 가족 단위의 여행자들은 걱정이 있습니다. 혹시 나의 매장이 노키즈 존이 아니라면 아동 친화적 매장으로 가족 단위의 외국인들이 걱정 없게 식사할 수 있는 매장으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외식 트렌드, 글로벌 한식 트렌드를 바탕으로 우리 매장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외국인 대상으로 한국 음식을 가르치며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것 중 하나가 외국인이 좋아하는 한식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기사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기사 식당을 주제로 한 제철 반찬을 곁들인 백반을 내는 식당 키사에 대한 기사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외국인들이 먹고 싶어 하는 한식입니다. 해외에서 한식당을 창업한다면 현지화를 해야겠지만 한국에서 내는 한식은 한식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있다면 그 선호에 맞춰 옵션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가장 한국다운 한식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을 사로잡는 한국 음식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 자료와 사례를 보시며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강의를 진행한 오미요리연구소 대표 김민선입니다. 감사합니다.